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1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역시 2%씩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제가 주말에 토요일에도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증시가 이제 하락 시그널이 좀 보이기 시작했고, 기관과 계속 외국인이 물량을 떠넘기는,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형세가 보였는데, 오늘도 쌍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악재도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구속을 당했죠. 2년 6개월 동안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주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오늘 좀 하락이 컸고, 나머지 주식들도 별로 오르지 않았던 것들도 다 같이 내리면서 지수가 이렇게 끌어내려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다 내렸는데요. 내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대로 계속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한번 받쳤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음봉이 연속으로 두 개 길게 나온 것은 거의 없었죠. 이번 상승 패턴에서는 없었고요. 이전에 한참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기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번 주는 계속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하락폭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다시 박스권을 형성을 해서 퐁당퐁당으로 갈지 아니면 바로 N자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거나 조정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과열되었다고 시장에서 평가도 하고요. 이미 목표 기준 3200포인트까지 다 올라갔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객 예탁금, 그리고 신용 융자 금액 이런 걸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금리 금액도 비교를 하면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내일도 21선 근처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3000포인트가 조만간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쌍매도를 하면서 끌어내리고 있다.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더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21선 깨졌고요. 추가로 더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한번 제가 계속 경계심을 심어드린 게,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내린다는 게 코스닥이거든요. 내일도 아주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좀 받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 매입을 할 때는 경계를 하시고, 하락이 멈췄을 때, 다시 반등을 시작할 때 추가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리하게 추가 매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선무당이 아니고서야 매일매일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증시가 내려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올라갈 확률보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추가로 매입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더 올라가 버린다면, 원래 들고 있던 게 올라가는 거니까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려가기 전에 매수를 해서 그때 같이 내려간다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추가 더 저점에서 살 돈이 없어지는 거고요. 손해가 크죠. 그래서 신중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때처럼 이제 주봉이 좀 찌그러지기 시작했고요. 고점에서 사실 오늘도 좀 증시 얘기를 좀 길게 하는데요.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월봉상으로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사실 이렇게 폭락하기 전에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떨어지지 않고 몇 개월 정도 횡보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악재가 터지면 터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사이즈가 나온 것 같고,
이제 악재 하나만 좀 잘못 터진다면 네,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내리는 거 보셨죠? 지금 거품으로 네, 신용 자금으로 올려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높은 가격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부터 해서 개인이 코스피를 60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순매수를 했고요. 그 60조만큼은 외국인과 기관이 나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50원 하락해서 13,100원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 외도 조금 더 하락을 해서 13,000원에 지금 걸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121선 겨우겨우 지켰지만 일단 쌍바닥 근처에서 잘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내일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121선을 내일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쌍바닥 다지고 잘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었는데 지수가 좋지 않은데 두산중공업까지 이렇게 같이 내려가 버리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쌍바닥을 잘 지지를 하고 네, 내일 잠깐 아침에 내려갔다가 와도 네, 시초가보다 오후가에 네, 양봉으로 마감을 해서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월봉까지 네, 12,500원 선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지수가 안 좋게 흘러가니까 당분간은 네, 조금 가볍게 마음을 가지시고 주가 하락을 한다면 돈을 좀 모아뒀다가 네, 좀 확실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일 코스피가 또 어떻게 흘러갈진 네, 정확하게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려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오전에 좀 내렸다가 오후에 반등을 할지는 좀 더 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주주분들을 지치게 만드는데요. 오늘 공매도 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또 늘어났어요. 지금 또 10만 주 늘어났고요. 지금 보시면 뭐 잔고를 계속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요 횡보 구간에서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익을 얻는 것 같고요. 사실 공매도를 치게 되면 밑에서 그만큼의 수량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상환을 하게 되는 건데 상환을 하면 이게 매수한 게 아니고요. 이 미리 신용으로 팔았던 거죠. 팔았던 거를 메우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뭐 내린 거에 비해서 밑에서 더 많이 매수를 한다면 좀 더 얘들이 매집 형태로 보이겠지만 지금 오늘 투자자를 보시면 뭐 투자자도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좀 나갔고요. 오늘 금융 투자 위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도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딱히 네, 매집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그냥 공매도 쳤다가 네, 주가를 횡보시키면서 그냥 단타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연기금도 크게 네, 움직임이 없었고 네, 매도는 좀 멎었습니다. 두신도 그렇고 오늘은 주로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좀 많이 했네요. 근데 이제 뭐 1WR도 보시면 제가 계속 보고 있긴 하죠. 이거를 아이고 1WR을 보면 본주보다는 많이 안 내렸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내리다가 많이 받쳐 올려서 네, 또 끌어올렸는데요. 본주는 이제 쌍바닥 근처로 내려갔지만 얘는 1WR은 그래도 잘 받쳐서 반등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선행지표로 생각을 하고 네, 요 고점에 비해서 떨어질 때도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내렸고요. 두산중공업 하락세가 여기서 좀 멎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3,000원 잘 지키면서 네, 좀 모양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WR을 선행지표로 보았을 때는 내일은 오전에 잠깐 내리더라도 오후에 받쳐 올리면서 좀
양봉으로 네, 쌍바닥 근처에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뭐 크게 많이 내려간 건 아닌데 그래도 기관이 이렇게 계속 쏟아부어 가지고 좀 두산중공업을 네, 출발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네, 기관 물량을 매도가 좀 멈추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 어, 여기 보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건설 빠진 두산중공업은 어떤 회사일까 이런 기사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좀 잘 정리를 해놔서 두산그룹이 이제 뭐 두산중공업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29조 9,200억 원에서 85% 정도를 두산중공업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두산중공업이 3조 자구안을 통해서 변화를 직면했고요. 에너지 그룹으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배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서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팝캣,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두산퓨얼셀 얘기는 없죠 여기. 그래서 두산퓨얼셀도 이제 두산중공업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게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두산팝캣을 떼서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붙이는 그런 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산건설도 지금 매각을 할지 말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여기 이제 도표를 좀 보면요. 연결 매출이 11조 1000억인데 그 중에 두산중공업이 순수 두산중공업은 4조 5천억이고요. 두산건설이 1조 3천억 3600억, 두산밥켓이 3조, 두산인프라코아가 밥켓 포함해서 5조 정도 됩니다. 5조 9천억. 그러니까 두산밥켓을 제외하면 두산인프라코아는 한 2조 8천억 정도, 네, 그 정도 하는 회사고요. 두산밥켓이 진짜 알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산인프라코아는 1조 안팎으로 매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 두산밥켓이 이제 두산중공업에 붙으면 네, 이렇게 3조 그냥 2조 8천억 정도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매출은 조금 감소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8조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는 바켓 부문을 제외한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만의 엔진 건설기계 사업 부분을 어, 이제 매각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두산중공업의 이제 매출액 구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산큐벡스, 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두산엔진, 뭐 두산건설 많은데 두산퓨얼셀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여기는 없는데 두산퓨얼셀이 이제 올해 좀 기대가 되죠. 작년 마지막 분기까지 해서 좀 매출이 잘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수소 연료전지에 의해서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도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점점 채워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수소 연료전지 시장이 1조 이상으로 네,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뭐 정확하진 않고요. 이제 2021년에는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은 두산중공업이 네, 플랜트 발전 설비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처리 관련 사업, 지금 이제 부산에서도 수처리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두산중공업 주 사업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 선박 소재 이런 네, 주단 사업이 있는데, 뭐 지금은 선박이 잘 못 나가서 네, 조선업계 수요가 위축되면서 선박 소재 이익분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나머지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LNG 선이 많이 네, 발주가 나서 이제 요쪽에도 다시 한번 뭐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은 친환경 에너지, 네, 가스 사업, 가스 터빈 사업, 해상 풍력 사업,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뭐 좀 실적이 가시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적이 가시화되는 아이템들은 아니고요. 두산중공업은 올해까지 이제 재무 개선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원전 수주에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체코 원전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얘기를 좀 보면 네, 여기 오는 5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체코 정부가 발주한 두코바이 지역 원전 한기 건설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프랑스는 물론 러시아, 중국까지 뛰어드는 뭐 이렇게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제외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된 것 같고요. 미국과 프랑스, 한국이 이제 3파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도 한국이 UAE에 4기 정도 원전을 수출하면서 이제 입지가 좀 높고요. 체코에서도 한국 모델을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 기사에서 보면 조금 우려하고 있는 점은, 지금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부품업체들이 추가 수주가 없으니까 말단 사업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업들 좀 있으면 알겠지만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자영업자들도 다 죽는 실태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 수요가 없으면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수출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추진을 한다고 해도 향후 몇 년간의 그 공백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좀 줄여 나갈 때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좀 한 번에 너무 가파르게 급격하게 진행을 해서 지금 밑에 업체들이 좀 타격을 크게 입고 있다라고 좀 아쉬운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체코 수주가 좀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5월에는 확실히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원전 사업이 좀 다시 살아나면서 추가 이제 해외 수출도 좀 하고, 국내에는 이제 SMR 쪽도 개발을 확실하게 하면서 입지를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뭐 크게 이슈는 없었고, 지금 증시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서 두산중업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기관이 매물을 계속 뱉고 있고요. 쌍바닥 좋게 마무리하고 소송 이슈도 잘 해결이 되었는데, 기분 좋게 올라가다가 지금 증시 폭탄을 맞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두산중업 뭐 저는 여유롭게 천천히 투자할 생각이고, 적금식으로 좀 확실한 자리에서 추가 매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달까지 거의 다 왔네요. 2월에 이제 추가로 살 수 있는 돈이 좀 생기는데, 그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올라가면 더 좋죠. 일단은 증시나 뭐 이런 투자자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 단기간에는 조금 많이 오르기가 힘들 것 같네요. 일단 천천히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중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